안녕하십니까. 한경글로벌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 집값 급등, 월세 급등에 교외로 내몰리는 서민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도쿄에 온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요. 집을 구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한국에 비해 집이 너무 좁다. 그런데 월세는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특파원으로 왔기 때문에 도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 도쿄 중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도쿄 지도를 보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 도심 5구라고 불리는 5구가 보이실 겁니다. 서울로 치면 강남 3구 같은 곳입니다. 이 5개 구의 소득 수준 순위를 보시면 1위가 미나토구, 그 다음이 치요다구, 시부야구, 추오구, 신주쿠구 순입니다. 이 5개 구를 지나는 노란 선이 있는데요. 바로 지하철 노선입니다. 야마노테선이라고 불리는 노선인데 서울로 치면 2호선 순환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야마노테선이 지나는 5개 구가 고급 오피스와 상업시설, 맨션이 몰려있는 지역으로서 가장 핵심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 도심 5구 동쪽에 붙어있는 고토구, 남쪽에 붙어있는 시나가와구까지 해서 도심 7구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7구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구가 16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23구로 부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실제 도쿄 시내에 있는 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도쿄 중심 미나토구에 있는 한 맨션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일본의 맨션은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비슷합니다. 10층 이상을 고층 맨션, 20층 이상을 타워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20층 이상 타워 맨션 앞입니다. 일본의 맨션은 이렇게 한국의 아파트처럼 여러 단지를 이루고 있지 않고요. 보통 한 동씩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쿄 부동산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선 매매입니다. 도쿄 부동산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1월 신축 맨션 평균 가격은 도쿄 23구 기준 1억 1,561만 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10억 4천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36.7% 급등했습니다. 근데 10억이라고? 아니 급등을 했어도 서울보다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본 서민들은 아주 비싸게 느낍니다. 일본은 30년 전에 버블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거품 경제가 꺼져버린 것이죠. 그 이후 일본에서 집이라는 건 사는 순간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중고라는 거죠. 한국처럼 집을 샀는데 가격이 오른다? 그런 것은 일본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소득은 늘지 않는데 우리처럼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집을 왜 사냐는 거죠. 그럼 신축 맨션 가격이 왜 오르고 있냐? 이건 일본 서민들이 올린 게 아닙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일본 기업, 그리고 일본의 일부 고소득층이 그런 것입니다. 일단 해외 부동산 투자자가 보기에 일본 맨션은 너무 쌉니다. 엔저에다 금리까지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수록 도쿄로 몰리는 일본 기업들. 여기에 부부 합산 연소득 1,500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억 3,500만 원이 넘는 이른바 파워 커플이라고 불리는 고소득층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쿄 현지 부동산 컨설팅 업체 에셋빌드의 이로마타 기요시 대표에게 왜 집값이 오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一つは外国資本はね 11% 前年同月比で増えてて、それは韓国であり台湾でありアメリカでありっていう感じ。それともう一つは日本の国内の話ですね。多分韓国もソウルの一極集中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日本も東京の一極集中っていう部分がありますので、全国の企業が東京の不動産を欲しがって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できています。3つ目は個人の実需ですね。マイホーム需要。マイホーム需要で日本は所得が二極化してますから、低所得の人とそれから高所得の人に分かれてるわけですね。中間層が今いなくなってきてますから、そうするとこの高所得のところで、夫婦で、働いて所得があってね、パワーカップルって言いますけど、夫婦で1500万以上年収あるような人たちが買うんですけども、去年からデフレがインフレになったものですから、30年間デフレが終わってインフレになったものですから、インフレの局面になるとどうなるかというと、不動産の先高感が出てくるんで、そうすると、上がる前に買っておかなきゃっていうような需要が生まれると。 이래서 매매 가격이 급등하니 이제 일본 서민 실수요층은 집을 살 수 없는 국면이 된 것이죠. 구입을 포기하고 임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 수요가 늘면서 월세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당한 것이죠. 도쿄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홈에 따르면 올해 1월 평균 월세는 도쿄 23구에서 패밀리용이 전월 대비 0.3% 오른 22만 2,416엔, 전년 동월 대비로는 8% 높아졌습니다. 약 200만 원에 달하는 것인데요.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아이 키우면서 가뜩이나 지출이 늘어나는 육아 세대가 평균 월세 200만 원을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쿄를 탈출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럼 다시 이노마타 대표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東京都の人口流出入のデータを見ると、昨年のデータでは、昨年、一昨年もそうですね、子どもたちと、それからその親、40代から50代は若干流出超過になってます。で、流出先はどこかっていうと、近隣の3県です。神奈川県、千葉県、埼玉県。 실제로 일본 내각부는 일본 경제의 과제를 정리한 2023년 미니백서에 육아 세대의 도쿄 탈출 문제를 담았는데요. 핵심은 도쿄를 떠나 인근 사이타마, 지바, 가와가라현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타마는 도쿄의 서북쪽, 지바와 가나가와는 각각 남동과 남서쪽에 붙어있는 현입니다. 조사 결과 2022년 도쿄를 떠나 아까 말씀드린 3개 현으로 진출한 부모 세대는 반대로 전입한 세대보다 약 1만 5천 명 더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쿄에서 인근 3개 현으로 전출한 자녀 세대도 전입보다 8천 명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 데 따른 시간 제약입니다. 일본 내각부는 교외로 이사해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여성들의 취업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서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기혼 여성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15분 길어지면 취업률이 5%포인트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도쿄를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럼 좁은 도심 주택에 살아야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더 낳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나 셋째 아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백서는 육아 세대가 싸게 빌릴 수 있는 공적 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발빠른 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도쿄나우 김일규였습니다.